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인구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시험을 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조금 쉬었으니까 다시 정상적인 컨디션 되찾고, 이제 2단원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이동이라 하면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1단원에서 배웠었고, 인구 이동은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제 인구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거는 인구 이동에 대한 구분부터 배울 건데, 요것보다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쉬우려면 2번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자, 여기 인구 이동의 요인부터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인구 이동을 할 때, 가고 싶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 때, 노는 곳으로는 너무 기분 좋게 가잖아, 맞지? 근데 학원에 와서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와서 하잖아요, 맞죠? 그런 요소가 이제 내용으로 설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흡인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흡인 요인은 뭘 의미하는 거냐? 흡인 요인은 빨아당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요소.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고 흡인 요인이라고 부르는데, 딱 봐도 다 좋은 요소야. 풍부한 일자리, 좋은 교육, 문화시설, 쾌적한 환경 등 이런 요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구를 빨아당기겠죠. 그래서 인구를 가져오는 효과를 주는 곳이 흡인 요인이고, 배출 요인은 말 그대로 이곳에서 떠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출 요인은 낮은 임금, 월급이죠. 열악한 주거 환경, 전쟁 등 삶이 살아가기 힘들 경우 다른 곳으로 이탈하겠죠. 그런 게 바로 배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긍정적과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에서 흡인 요인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뭐 하는 요인? 끌어들이는 요인이고, 배출 요인은 특정 지역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뭐 하는 요인이다? 밀어내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시 그림을 한 장 보자면, 왼쪽이 배출 요인이고 오른쪽이 흡인 요인이죠. 배출 요인 있는 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이다? 흡인 요인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배출 요인에서 대표적인 게 일자리 부족, 내정과 분쟁, 종교 박해 등이 있습니다. 자,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일자리 있는 곳으로 떠나는 거고, 내정과 분쟁이 심하니까 전쟁 없는 곳으로 가자는 거고, 종교 박해가 심하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의 원인부터 잘 기억을 해줘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첫 번째 인구 이동의 구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간 범위에 따른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국내 이동은 한 국가 안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이사 같은 게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국제 이동은 대표적으로 뭐 이민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거고, 자, 이동 기간에 따라서는 잠깐 갔다 오는 게 일시적 이동이거든요. 잠깐 갔다 오는 것은 여행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구적 이동은 뭐야? 영원히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위에 있는 이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이동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인데, 의지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으면 무슨적 이동, 자발적 이동.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강제적 이동, 뭐 대표적으로 밑에 나오겠지만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이동을 하게 된 사례가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이 더 중요한데, 이동 목적에 따라서 왜 이동했는가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경제적 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와 관계가 있어요. 일자리. 또는 소득이랑 관계가 있겠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저쪽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2배 준대. 그러면 사람의 심리상 당연히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나은 무엇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이동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아직 좀 가난하고 개발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월급도 많이 주고 성장이 끝나버린 선진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경우가 경제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치적 이동인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전쟁이 있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난민들이죠. 이 난민들이 삶을 살기 위해서 대피하는 것들을 보고 정치적 이동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교적 이동인데, 아까도 봤듯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였죠. 대표적으로 청교도의 아메리카 이동이라고 되겠습니다. 이 청교도는 원래는 영국에서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을 탄압하다 보니까 아메리카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가 나중에 뭐가 된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민의 국제이동 우리 표에 나와 있는데요. 자, 난민의 국제이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고, 최근에 이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 간의 전쟁이 또 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뭐 하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증가하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구이동 요인 아까 전에 배웠고요. 그림도 아까 전에 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인구이동의 요인과 인구이동의 그 유형들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인구가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잠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인구 이동입니다. 자, 이제 인구 이동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인구 이동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는 경우, 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어떻게 갔었냐면, 역사적으로 이쪽 지역을 식민지 개척을 하러 갔었죠. 그래서 우리 뭐 영국이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점령했었고, 자, 노예 무역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이 어디로 이동한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는 게 중요하죠. 강제 이주니까 강제적 이동이겠네요. 맞죠? 자, 영국의 청교도의 이주, 종교적 이동이었고, 자,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경제적 이동을 해서 그 지역에 정착을 해서 그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모여 살거든요. 그런 지역을 보고 화교라고 부릅니다. 화교. 그래서 중국인인데 현지에 정착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화교라고 불러요. 자, 근데 최근의 인구 이동은 어떻게 이동을 많이 하고 있는가? 바로 경제적 이동이 가장 많습니다. 경제적 이동은 일자리 찾아 떠나는 거라고 했죠. 중요해요. 개발도상국에서 어디로 간다?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뭘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발열에 올라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인 어디에서, 뭐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오고 있고, 자,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 맞지? 분쟁이나 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뭐가 발생하고 있다. 이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또 세계적인 인구 이동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 이동과 정치적 이동이 많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자, 노예무역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말하는 거거든. 자,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어디로 간 것을 꼭 기억해 줘야 돼.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것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다음, 청교도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영국에서 탄압받고 있던 무슨 교가? 청교도. 이 친구가 신교죠. 네, 그래서 이제 켈빈파 종교 집단인데, 이 친구들이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떠나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대륙별 인구의 사회적 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 증감이란 것은 인구 유출과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쪽이 인구 유입이 많죠. 그래서 선진국 지역으로 사람들이 무슨 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걸 알 수가 있다.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형태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도인데, 자, 여기 약간 붉은색 계통이 뭐냐면 인구 유출 지역이고, 하얀색 계통이 뭐냐면 주요 인구 유입 지역이거든. 주로 여기 보면 개발도상국이 많잖아요. 중국이나 인도나 아니면 멕시코나 이런 지역은 지금은 개발도상국에 속하죠. 이런 나라들 주변에 보면 선진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쪽으로 인구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선진국인 호주로도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서 많이 떠나고 있고, 미국으로도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떠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빨간색은 정치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파란색은 경제적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경제적 이동이 훨씬 많고, 특히 아프리카에는 난민들이 많잖아. 그래서 아프리카에 나오는 이동은 거의 대부분 무슨적 이동이다. 정치적 이동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위에 있는 유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난민들이 너무 많이 오면 그 국가에서도 부담이거든. 그래서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구이동 사례의 유형입니다. 예, 이것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버지는 중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어요. 돼 있네. 자, 오고 싶어서 왔네요. 자발적 이동이고, 일자리니까 무슨적 이동이네? 경제적 이동이네.
자, 우리 조상은 18세기에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왔습니다. 노예 생활했어요. 무슨적 이동이다. 강제적 이동이 되겠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알바하면서 인도에 사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 알바가 아니고 일이구나. 일을 하면서. 자, 그러면 무슨적 이동이고? 경제적 이동이고,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거죠? 무슨적 이동? 자발적 이동. 자, 나의 모국은 시리아인데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나오면 무조건 난민이 나오게 되면 바로 무슨적 이동이다. 정치적 이동이 되겠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동이지만 여러 사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봐주세요. 자, 인구 이동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은 국내 이동이 있고 국제 이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1960년대가 우리나라가 무슨 화가 있었을 때입니까? 여러분들 산업화가 있었을 때죠. 이 산업화가 있었을 때는 주요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농촌에서. 특히 수도권이나 주요 신흥공업 도시가 대표적이겠죠. 수도권에 해당하는 도시가 서울, 인천, 그다음에 경기가 되겠습니다. 서인경을 보고 수도권이라 부르고요. 신흥공업 도시라고 하면 울산이나 아니면 구미, 대구 이런 지역들이 주변에 있는 인구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히려 90년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좀 살만하죠.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것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은 지역보다는 사람이 많이 없는 대규모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교외화라고 부르고요. 자, 반대로 앞에서 도시를 찾아 이동하는 건 무슨 향도였죠? 이촌향도 현상이었다. 요거를 지도로 출제를 많이 하시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서울로 인구가 모이고 있고, 부산하고 울산, 포항으로 많이 모이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밖으로 인구가 조금 나가고 있죠. 대도시에서 주변 지역으로 나가는 현상, 교외화 현상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이동인데요. 자, 우리나라도 국제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일제의 그런 억압을 피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등지로 이주해서 살았고, 여기서 했던 무슨 운동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도 이미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워서 알고 있죠. 자, 1960에서 70년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선진국을 떠났죠. 그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독일하고 미국인데, 독일은 우리가 많은 남성들이 가서 광부도 했었고 여성들은 가서 간호사도 했었죠. 자, 서남아시아는 석유가 많잖아. 그래서 석유 산업이나 아니면 건설 산업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취업, 결혼을 위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90년대부터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은 바로 뭐다? 중국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있고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 있었죠. 자, 이 두 지역이 어떻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봅시다. 인구 유입 지역의 변화. 무조건 유입 지역이면 무슨 국에 해당합니다. 선진국의 문화, 선진국의 변화를 좀 보면 되겠죠. 자, 이 친구들은 저출생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없어요. 청년 인구가.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했는데 이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풍부해지는 노동력이 있겠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가 다양해지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주해 온 사람들과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머리 일으킨 경우도 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겠죠. 자, 북서부 유럽이면 거의 프랑스나 영국 쪽이 될 텐데,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출신의 무슨 교도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이슬람교회들이 와 있는데, 원래 이 지역은 전통이 무슨 교다? 크리스트교다. 그래서 종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가서 프랑스 히잡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자, 미국에 가장 많이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나라가 어디였죠? 멕시코였죠.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받아주게 되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논리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미국 이주민의 출신 국가별 비율인데요. 역시나 가장 많은 나라가 멕시코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멕시코는
경제적 원인으로 거의 다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인구 유입 지역이 겪는 문제의 이제 예시인데요. 프랑스에서 크리스트교 문화권이죠. 근데 프랑스에 한번 큰 테러가 있었어요. 이슬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들이 전통적인 의복이 너무 폐쇄적인 의복이다 보니까 이걸 금지시키고 거기 안에 폭탄 막 숨기고 있을 수 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브라질로 갔던 IT의 난민들이 있는데 이 브라질에서 IT 난민들을 굉장히 집단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그래서 IT 난민들은 어디로 많이 가고 싶어 한다. 미국이나 칠레 등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은 어디였어요? 개발도상국이죠.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게 문제인데 빠져나가는 주된 계층이 노년층이 아니고 청장년층,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긍정적인 변화는 이주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뭐가 증가해주고 있다? 외화가 증가해주고 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이. 자, 근데 문제점이 많죠. 첫 번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월급이 적으니까 떠나는 거 아닐까요? 세 번째,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떠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젊은 층, 이 젊은 층이 나라에 있어야 하는데 개발도상국에는 젊은 층이 전부 다 이주를 하고 없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노동력이 되고 부족해지고 경제 성장이 될 수 있다. 둔화될 수 있다. 나라에 젊은이가 많아야 되는데 노년층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프리카, 남부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무슨 도상국이잖아요. 개발도상국이죠.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가 유출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우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나라 사람들이야? 필리핀 사람들이야.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일하지 않고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돈을 엄청 벌어와서 본국에 돌아오니까 환영해주고 있는 사진이 되겠죠. 자, 그리고 프랑스하고 모로코 이야기인데 프랑스의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연봉을 보시면 4만 달러고 7만 9천 달러예요. 거의 6배에서 5배 사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개발도상국, 이 친구가 선진국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개발도상국인 모로코에서 프랑스로 사람들이 많이 뭘 떠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로코가 프랑스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모로코에서 프랑스어를 쓰기 때문에 프랑스로 가서 적응하기에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선진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선진국,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 개발도상국이 되겠습니다. 이 뒷장에 있는 문제를 꼭 풀어주셔야 되고 목요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칠 거니까 준비를 잘 해서 이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이제 쉬는 날이니까 잘 쉬시고 정리를 잘해서 학습에 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